최근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혼선이 지속되기도 하고 LTV도 번복되면서 시장이 어지러운데요. 이와 동시에 새로 주목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에요. 예를 들어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 송도, 화성 동탄, 남양주 다산, 그리고 평택, 안산, 시흥이죠.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정부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는데요. 이게 벌써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이 당분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집이 있는 수정씨 이야기예요. 그녀는 영등포에 32평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새 집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이 경우 1금융권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수정 씨는 갑자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수정 씨는 집을 갖고 있다고 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는 한강 인접 지역이 토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이 규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서울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평균 770건인데 9월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확대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선 앞으로 2년의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발표 이후 규제 지역의 부동산들이 한산해졌어요. 대출이 막힌 데다가 실거주 의무까지 생겨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해요. 제가 아는 중개사분은 발표 전까진 매수 문의가 자주 있었는데 발표 후엔 전세 문의 말고는 뜸하다고 하셨어요. 한 투자자는 갭 투자하려고 규제 지역을 피한다며 동탄의 급매물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대출 규제예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치명타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0%예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도 차등 적용돼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 현금 28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어요. 기존 하한선 1.5%에서 3%로 올려서 대출 심사 때 금리를 높여서 계산해요. 연봉 1억대인 사람이 예전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 대출도 1주택자에게 DSR이 적용되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사업자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차단됐고 신용대출은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예요. 이건 투기성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예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거래는 갑자기 멈췄고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모두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종 씨는 사업으로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광교 신도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를 끼거나 풀로 대출을 받아야만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수원 광교가 토어제 지역이 됐어요. 민종 씨는 서울 거주자라 실거주할 계획이 없었는데 토어제 때문에 실거주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안양, 용인 등 많은 지역들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들이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청약 규제도 엄청 빡빡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예를 들어 수원 광교에 15억짜리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2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만 해도 2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추가되죠.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 투자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제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는 중산층 갭투자자, 다주택자, 청약 희망자, 재건축 투자자, 전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750건, 비규제 지역은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완전히 제동 걸린 상태입니다. 규제가 없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겠지만 전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막히니 전월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무주택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예요. 2026년 27만 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공공택지 5,000호가 연내 공급될 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하락보다는 강보합,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선 효과를 볼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리, 남양주 다산, 용인 기흥, 인천 송도,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지역들 말이죠.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동탄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최근 호가가 1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의 경우 4천만 원 상승한 매물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상급지인 다산 신도시도 비슷한데요. 최근 힐스테이트 다산의 호가 시세는 무려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릴 거라는 기대감에 호가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강화 등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등, 일본처럼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30년 장기 침체를 겪었죠. 우리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1% 미만 속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KB 부자 보고서처럼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가 45만 명, 올해 50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돈이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 동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규제를 피한 지역과 규제에 적용된 지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청약 전략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영끌 건물주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이 공부하며 이겨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